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바로 무효 가처분 소송을 걸 것이고 당이 끝없는 법정 공방에 시달리고 거의 당 모양이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갑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또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또 이 지지율 조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대통령의 직무평가 긍정 대답이 24%로 나타났고요. 부정 대답률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면 5주 전에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뒤로 계속 이 부정평가가 증가하고 긍정평가가 떨어져서 4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28%대로 떨어졌던 이 긍정평가율이 4%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이번에는 24%까지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갔죠.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쉽게 반전의 어떤 이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지지율, 글쎄요, 먼저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28% 나왔을 때도 큰 충격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는 24%로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문자 파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정 운영에서 정부와 내각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여당 내에 이런 내홍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이 안정되는 모멘텀을 상실하고 하방 압력을 더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게다가 이 정부의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취약 연령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또 게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또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비판도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더 내려간 상황인데 지금은 대통령의 휴가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에 사실 적극적인 뭔가 대응이나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개 모든 대통령들이 휴가 기간을 거치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 휴가 이후에 어떤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선보일지를 그래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8%대로 떨어졌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전 들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매라도 먼저 맞고 이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바닥일 때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바닥을 찍고 또 바닥을 찍고 있단 말입니다. 네. 25%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권 출범할 때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전조가 보였다고 보이는데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은 찍지 않은 국민들은 이미 반대로 돌아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입장을 그때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관련한 것이 통계로도 나와 있었는데 그렇다면 4분의 1선이라고 하는 2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뒀었어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사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을 한 정부인데 지금까지의 기세를 보면은 뭐 예비비라든지
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여소야대 정부답게 야당한테 오히려 좀 밀려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도 안 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이랬으면 국민들의 어떤 연민이라든지 다음 총선 때는 좀 국민의힘 의석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벌어졌을 텐데 너무 기세등등하게 왔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선 전부터 국민들이 좀 우려를 했었던 뭐 집안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대로 터졌고 최근에는 또 취향 연령 문제까지 터지면서 네.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서요. 부정평가자들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던 학제 개편 문제도 이번에 새롭게 항목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5%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를 이번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학제 개편 문제를 들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서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번에 함께 학제 개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 프레임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되었다지만 100일이 채 안 됐는데요. 아직 국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부 관련 돼서 소통에 있어서 이렇게 서툴렀던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대통령께서 바로잡아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자, 대통령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글쎄요,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 탓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공개된 그 문자 메시지에서 내부 총질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당이 좋아졌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원인을 다시 외부의 총질로부터 찾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현재 좋지 않은 분위기를 좀 방송에 나와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거꾸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뭐 특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그게 먹힌 게 있었던가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경찰국 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이 경찰 직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거지 민주당에서 뭐 특별히 역할을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구태여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고평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어쨌든 뭐 야당에서 공격을 하든 말든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더 보여줘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네. 나서서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낼 때예요. 남 네. 탓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